명절을 맞아 고향교회를 방문하자는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의 실천 사례들도 이어서 소개합니다. 각 교단들의 종교인 과세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 보도.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이었던 어제 고향에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명절을 이용해서 잠깐이나마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캠페인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의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임성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중견 목회자 그룹인 미래목회 포럼은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를 응원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은 올해로 16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시교회들과 달리 시골교회는 청년들이 점점 빠지고 노인들만 남게 된 것이 오래된 현실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인지하고 도시교회의 못자리 교회인 시골교회를 살리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시골교회 출신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시골교회에서 자랐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도 표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교회, 시골교회. 지금은 그게 재정적인 괴리감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가진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캠페인의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명절이 오기 한 달 전 교회 주보에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성도들에게 광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기, 교회에 감사헌금 드리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명하면 됩니다. 고향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하는 것도 캠페인의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도시에서 왔고 명절 기간을 이용해 고향교회를 응원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정성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어느 교회 제가 권사인데 오늘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미래목회 포럼은 지난해 설과 추석 전 각 교단에 캠페인 독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포럼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보다 교단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같이 좀 이 운동을 펼쳐주셔서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우리 시골교회가 맞이할 수 있도록 농어촌교회가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명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회성 방문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명진 목사는 명절을 계기로 더 많은 도시교회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시골교회와 지속적으로 교류에 나선다면 한국교회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도시교회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고향을 찾는 사람은 또는 아니면 역귀성해서 오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거나 우리가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뵙는 일이나 고향의 선후배, 친구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도시교회와 시골교회 교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활력을 더하자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전합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매 명절 전 고향교회 선교사 파송식을 엽니다. 고향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향 선교사 파송식이라고 해서 명절 전 수요일 또는 주일 예배에
아예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나와서 선서도 하고 또 그분들이 나는 고향 선교사로서 이런 일을 하겠다. 또 교회에서는 세부적인 지침을 주죠. 올해도 설에 앞선 지난 22일 파송식을 열고 고향교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들에게 명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고향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성도들은 이번 명절을 이용해 고향을 지키고 있는 교회도 응원하고 또 가족의 전도에도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오고 싶습니다. 성가대가 거기가 한 6, 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성가대도 하면서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큰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 목사님들 힘내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파송식뿐 아니라 캠페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쉽도록 돕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실천 방법 외에도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도 함께 들어있어 가정예배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향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실 때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십시오. 이게 이제 금년도 설 가정 예배 안내진데요. 맨 뒷면에 보면 고향 선교사 명절 보내기 어떻게 하는가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적어 놓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는 오래전부터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역시 고향교회 선교사 파송식을 여는 아홉길 사랑교회는 파송식 이후 교회 신문에 사진을 올려 사명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선교사 임명장을 줍니다. 그것은 이제 고향교회 방문 선교사에서 정을 줄 때는 내려가는 가족들 다 올라오게 합니다. 강단에 아이들까지 다 올라오게 해서 주고 그다음 사진을 자고 같이 찍고 그다음 우리 교회 신문에 그걸 실어줍니다. 김 목사는 고향을 찾는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교회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직접 선물을 사도록 하고 헌금 봉투도 각기 다른 용도로 2개를 준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또 저희 교회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고 그러면은 봉투가 2개가 되죠. 쇼핑백이 2개 들고 가서 그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반드시 참여해서 헌금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드리도록. 아홉길 사랑교회는 성도들만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 목사 자신도 직접 명절에 맞춰 고향교회 목회자와 강단교류 목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 가고 시골에서 목사님 올라오실 땐 조건을 걸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최상급의 숙소 호텔 같은 걸 예비해 두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대신 제가 시골 갈 때는 조건은 절대 헌금도 사례비도 뭐 선물도 하지 말고. 고향교회에서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목회자들은 도시교회 덕분에 목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성도들 반응 좋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개인적으로도 엄청 힘이 됐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힘이 됐죠. 명절을 이용해 고향교회를 찾아가는 따뜻한 손길들. 이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더 활발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지난 시간엔 종교인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각 교단에서 소속 목회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전합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후 2년이 지났지만 다수의 목회자는 아직도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선 현장의 평가입니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태스크포스팀 전문위원장 서언재 명예교수는 목회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과세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올바른 과세 지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했습니다. 2년간은 지금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신고를 독려하게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각 교단에서는 소속 목회자들에게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을까? 취재 결과 교단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장 통합의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행정과 교육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행정과 교육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신고하는 해기 때문에 6개 권역별로 전국적으로 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직접 가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거기서 상담받고 그렇게 작업했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1:1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노예별로 직접 1:1로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필요한 거, 궁금한 거 다 설명해 주고 직접 또 지도도 해드리고 인터넷도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5월 달에는 신고하는 양식도 만들어드리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로자 장려금을 많이 받으셨다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세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어 목회자들의 과세를 돕는 총회도 있었습니다. 고신총회는 지난해부터 노회별로 전담 세무사를 배정해 과세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성총회의 경우 기독교 전문 세무법인인 안세세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총회 소속 교회들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다 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가 그 지방회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이제 세무법인 비용으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해주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로 사회의 일원이 된 교회와 목회자, 어려움에 부딪히면 피하기보다 교단에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세계적으로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없이 삽니다. 이들 가운데 40%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에 살며 식수를 얻기 위해 장시간 걸어야 합니다. I would be a lot healthier than I am today if I didn't have to travel so far for water.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에선 대략 3억 1,900만여 명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삽니다. 칸지는 하루에 2번씩 오두막을 떠나 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걸어갑니다. My back hurts and I'm always in pain.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인 물을 얻는 일이 칸지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I've been fetching water since I was 7 years old. 그녀의 마을 사람들이 식수를 얻는 연못은 진흙투성이에 사람과 동물 배설물로 오염돼 있습니다. 칸지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20km를 걸어 연못에 물을 길러갑니다. 1년이면 7,500km를 걷는 셈입니다. 그녀가 지난 40년간 걸은 거리를 계산하면 3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렇게 물을 깃는 건 그녀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선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물을 길러 다닙니다. 초등학교 수학 선생인 두두 무에로는 학생들의 70%가 물을 길러 다닌다며 그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길어오는 물은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2천여 명의 아이들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하나 니알레는 칸지처럼 물을 길러 다녔고 자주 아팠습니다. 현재 그녀는 월드비전에서 케냐의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합니다. I'm so passionate to improve the situation here because it is an experience I went through. I used to walk 6 kilometers to get water as early as 5 years old. 월드비전은 지난 2008년부터 우물 사업을 시작해 사막 지역의 수많은 가정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When we came here, it was at 18%, but currently the access to clean water has improved to 62%, which is a big relief to this community. 칸지의 마을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This is a great day for them, and that's why you see them celebrating behind there. 월드비전이 설치한 우물 덕분에 아이들은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됩니다. We are saving thousands of lives. We are also transforming the lives of many children because many of them will be able to go to school now. 지난 12일 폭발한 필리핀 탈화산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폭발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화산 인근 지역 주민 5만여 명이 대피소에서 지내며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라 프론도자가 연달아 이어진 고통스러운 사건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임신 8개월 차에 사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5살 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We are questioning God why He allowed this to happen. First, we lost our children, and now the volcano erupts. We fear that everything is being taken away from us. 에라와 그녀의 남편은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지냅니다. 대피소는 탈화산 인근 지역에서 탈출한 사람들로 포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지만 탈화산은 여전히 연기를 내뿜으며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이에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긴급 대피한 주민들에게 침구, 의료용품 등을 공급했습니다. 또 협력교회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It's like the burden was taken out from me. I always pray that we will meet people who can counsel us. Thank you very much, Operation Blessing. It's back to zero for us, but you have reminded us that we can go on with our life and overcome when we hold on to God.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성인 신장이 보통 130에서 140cm에 불과한 아프리카 콩고 소수민족 피그미족의 고유 언어 소리임을 한글로 표기한 성경책이 처음으로 출간됐습니다. 개신교인 중심으로 구성된 피그미족 지원 선교단체인 사단법인 작은손 선교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성경 4복음서를 피그미족 말로 옮겨 다시 한글 체계로 번역한 책 1000권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콩고의 기독교 신앙은 35%지만 대부분 토속 종교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주제로 선교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 인터서브 코리아 조샘 대표 등이 참석해 기독 청년들에게 선교적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예정이라고 선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이슬람권,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번역별 선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선택 특강과 국내외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와 청년들의 간증을 듣는 미션톡 시간도 마련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를 주제로 2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신년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서울영동교회 교육관에서 열리며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원하트 인스티튜트가 주최하고 와츠워십 플랫폼 워십 무브먼트가 주관하는 원하트 콘서트가 다음 달 15일 오후 4시 주한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주한대학원대학교 찬양사역자 전문과정 오픈 콘서트로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지미선, 색소포니스트 심삼종, 예배사역자 손재석 목사 등이 참여합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